줄은 혹시라도 매수를 기억을 못하고 해버렸을 경우에 그러면 큰일 나잖아요. 안녕하세요. 6.27 대책 이후에 시장 혼선이 정말 많은 것 같습니다. 지방의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 수많은 종류의 다양한 질문들이 들어오는데요. 오늘은 그 중에 중복적으로 많이 들어오는 질문을 모아서 Q&A로 준비해 보았습니다. 서울집이 한 채 있는데 사정이 생겨 서울집은 전세를 주고 부산집을 매수하려고 합니다. 대출이 되나요? 예, 가능합니다. 이번에 수도권 규제가 6.27 대책에서 나왔었잖아요. 이번에 지방의 집을 매수하는 거기 때문에 LTV 60%와 또 DSR이 통과가 된다 하면은 그 한도 내에서 대출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LTV라 하면 집값이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 1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추가로 매수할 경우는 LTV를 60%라고 보거든요. 그럼 집값의 60%가 한도라는 거고, 만일에 이 매수자분이 서울집이 없고 기존에 한번 팔았던 경험이 있는 무주택이라고 했을 때는 이때는 LTV가 70%가 되는 거고요. 일단은 이제 기존 집이 있다고 했기 때문에 그럼 LTV 60%로 적용을 해서 이게 한도가 적용이 될 거고, 그리고 LTV 60%가 나온다 하더라도 소득의 요건, 즉 DSR이라고 해서 내 소득에 대비할 내 원리금 상환 비율이 1금융권은 40%, 2금융권은 50% 범주에 들어온다 하면은 가능하겠는데요. 그래서 이 LTV와 DSR 요건 충족되는 범위 내에서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LTV와 DSR이 궁금하시다면 지난 영상에 제가 설명해 놓은 게 있거든요. 설명란에 링크 걸어놓을 테니까 그 부분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서울집이 있어도 지방의 집을 구매할 때는 LTV와 DSR만 포함이 된다면 대출이 가능하겠습니다. 대구에 집이 하나 있는데 주택담보대출을 3억 정도 오래전에 받았었고, 그곳에는 월세입자분이 살고 계신데 제가 부산집을 추가 매수를 하려고 합니다. 대출이 가능할까요? 가능은 합니다. 똑같이 LTV 60% 그리고 소득 범위 내에서 통과만 된다면 대출이 가능한데요. 여기서 주의하실 게 있습니다. 기존에 주택담보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혹시나 추가 매수할 경우는요, 잘 들여다보셔야 됩니다. 이 주택담보대출을 했을 때 내가 향후에 집을 사지 않겠다고 약정을 걸었을 수도 있거든요. 내가 소유하고 있는 집을 담보대출을 할 때는요, 생활안정자금대출로 적용이 됩니다. 이 생활안정자금대출은 정부에서는 집을 매수했을 때 했던 대출이 아니고서 있는 집을 담보로 대출을 해서 그러면 집 사면 안 돼. 은행 그리고 금융기관 차주한테 집을 사지 않겠다는 약정을 받고 그리고 나서 대출을 해줘라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향후에 나는 집을 사지 않겠습니다라는 서약을 하게 되고 집을 사지 않겠다는 약정이 걸렸다고 하면은요, 혹시라도 이제 집을 매수를 기억을 못하고 해버렸을 경우에 3년간 주택담보대출이 금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번에 집을 매수했는데 담보대출이 안 되어버리잖아요. 그러면 큰일 나잖아요. 그래서 항상 기존 집에 담보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그리고 내가 다른 집을 매수를 하려고 했을 때 기존 집의 담보대출이 내가 집을 사지 않겠다는 약정을 걸진 않았는지 꼭 체크해 보셔야 됩니다. 현재 무주택이고 지금은 이사할 여력이 안 되는데 제가 사고 싶어하는 지방의 아파트가 급매가 나와서 매수를 해두려고 하는데 매매가가 9억이고 전세입자가 3억에 있는 상태로 매수하려고 합니다. 4억을 추가 마련하려니 돈이 부족해서 이때 대출을 해볼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LTV가 70%이게 됩니다. 매매가가 9억이라고 했는데요. 물론 KB 시세도 봐야긴 하겠지만 일단 집값이 9억이라고 가정을 하고요. 9억에 70%이면은 6억 3천만 원이 이 집으로 대출을 할 수 있는 한도인데요. 임차 보증금이 3억을 빼고 나머지 3억 3천만 원 정도의 대출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DSR, 소득의 요건만 충족이 된다고 하면 3억 3천만 원 대출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방에 예전에 분양받은 아파트가 이번에 다 지어져서 잔금을 쳐야 되는데 사정이 생겨 제가 입주가 안 되고 전세자를 맞춰서 그 전세금을 받아 잔금 완납을 하려고 합니다. 들어올 전세입자분은 전세대출을 해야 된다고 하고요. 이때 세입자분이 전세대출이 안 되면 들어올 수 없다고 하는데, 세입자분이 전세대출을 해서 그 보증금을 받아 제가 입주잔금을 납부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현재 미등기 아파트의 입주잔금을 완납 시에 임차인의 전세보증금으로 잔금을 완납할 경우 임차인의 전세대출을 필요로 할 때, 이때 임차인의 전세대출을 해주는 은행이 몇 군데 없기는 하지만 아직까지 지방은 가능합니다. 보통 전세대출은요, 전세대출의 종류에 따라 통상 잔금 한 달 전 또는 45일 전
은행 접수가 가능한데요. 전세가 귀하다 보니 마음에 드는 전셋집을 놓칠까봐 요즘은 먼저 계약하는 경우도 많기는 한데요. 너무 빨리 계약을 할 경우 실제 은행 접수하실 수 있는 시점에 지금 되고 있는 은행도 규제 내용이 바뀔 수가 있어 잔금 한참 남은 상태에서 빠른 계약은 조금 위험할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과 비슷한 사례인데요. 매매가 되면서 매수인이 전세자를 맞춰 잔금을 치려고 할 때, 즉 매매 전세 동시 진행이라고 하죠. 이때 전세자가 대출을 해야 될 경우도 많은데요. 이때도 동일합니다. 이때 전세자분의 대출을 해주는 은행이 많지는 않지만 지방은 대출이 가능하기는 합니다. 다만 조금 전과 동일하게 은행 접수할 수 있는 시점보다 그 전에 먼저 계약하는 경우는 실제 접수 시점에 해당 은행의 규제 내용이 바뀔 수가 있어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제가 집이 두 채가 있는데요. 지방에 있는 집에 세입자분이 한 달 뒤 전세 기간이 끝나서 나가신다고 하는데 보증금 4억을 줘야 됩니다. 대출이 가능할까요? 네, 가능합니다. 집이 두 채라고 하더라도요, 지방집에 임차인분이 나가는 거기 때문에 이 임차인이 나갈 때 하는 대출을 전세 퇴거자금 대출이라고 하거든요. 이 전세 퇴거자금 대출은 LTV, DSR 동일하게 보게 되는데요. 만약에 집값이 7억이라고 가정을 하면요, 2주택자일 경우는 7억이면은 60%가 LTV가 되잖아요. 그러면 이 집의 집값에서 4억 2천만 원 정도가 대출이 되는데요. 그러면 보증금이 그 안에 들어오기 때문에 물건지 상으로는 4억까지 대출을 할 수가 있게 되고요. 물론 이 4억을 대출을 하려고 하면 이 임대인분의 소득 요건, DSR이 충족되는 범위 내에서 대출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정부는 담보대출 지방의 경우는 대출해 줄 수 있으면 해줘. 단 LTV 한도 내에서 그리고 대출하는 차주의 상한 능력, 소득 범위 내에서만 대출해줘라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LTV 60%와 그리고 DSR 충족 범위 내에서 대출이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임대인분은요, 소득이 충분하고 물건지 한도도 충분하다고 하면 이 4억 대출을 해줄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이번 627 규제에 서울 수도권 등 규제 내용만 나왔다고 들었던 것 같은데 지방은 바뀐 것은 없나요? 이번에 지방의 시중은행 대출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제가 없었긴 한데요. 이게 정책자금 대출은 수도권 외에도 지방도 똑같이 한도가 축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우리가 집을 구입할 때 디딤돌 대출을 이용하게 되잖아요. 이 디딤돌 대출 한도가 예를 들어서 생애 최초다. 그럴 경우는 기존에는 3억 원까지 가능했다면 지금은 3억 원의 80%는 2억 4천만 원까지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신생아 특례의 경우는 기존에 5억까지 대출이 되었었다면 거기에 80% 정도만 현재는 대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4억 원 정도까지가 최대 맥시멈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기존에는 신생아 특례로 인해서 5억까지 받을 수 있었던 부분이 현재는 4억까지만 대출이 되게 되면 추가적인 자금이 1억 정도가 더 있어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리의 대출을 받아서 이사를 하려고 했던 부분들에 대한 계획 차질이 발생하게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나은 집으로 이사를 하려고 했을 때 걸림돌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버팀목 전세 자금 대출도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비중의 기존의 대출 금액에서 80% 정도인 예를 들어서 신생아 특례로 예를 들어서 버팀목 전세 자금 대출을 한다. 그럼 기존에는 최대 3억 원까지 대출이 가능했지만요. 지금은 신생아 특례 버팀목 전세 자금 대출 같은 경우는 최대 2억 4천만 원 정도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신혼부부이다. 그러면 기존에 2억 원까지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이 되었다면 지금 1억 6천까지 한도가 되는 거고 그리고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같은 경우는요 2억 원이지만 현재는 80%보다 더 1억 5천까지만 대출을 할 수 있도록 비중이 축소가 되었습니다. 대출이 한도가 줄어들게 되면요 그만큼 집을 구입하거나 그리고 전세를 옮겨가려고 했을 때 주거비 부담이 더 많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민을 좀 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가 충분히 있습니다. 오늘은 급변하고 있는 대출 규제로 이런 대출들이 되나요? 수많은 질문들 중에 특히 꽤 많이 중복되어 들어오는 것 위주로 Q&A를 제가 알려드렸는데요. 그나마 지방은 수도권에 어마무시한 규제를 적용받지는 않지만 집 계약하기 전 대출 상담은 필수적으로 하시고 계약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전에는 1년 단위로 은행 가계부채를 관리를 했다면 올해는 매달 총량 관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월에 대출 총량이 초과가 되면 대출 기준은 되더라도 은행에서 접수를 못 해주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내 소중한 자산을 지키기 위해 집 계약 전
상세한 상담을 꼭 받으시고 귀한 집 결정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